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한 구석. 민준과 서연은 6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은 강남 근처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콘도미니엄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도시의 활기를 상기시켜주죠. 맞벌이 부부라서 둘 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패턴이 고정됐고 아직 자녀 계획은 미루고 있었어요. 민주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서연은 마케팅 팀에서 바쁘게 움직이죠. 민주는 항상 서연의 피로를 배려하려 애썼어요. 오늘도 피곤할 텐데 내가 저녁 차려줄게라고 말하며 서연이 퇴근하면 먼저 도착해 간단한 반찬을 준비하곤 했어요. 서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대답하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큰 다툼은 한 번도 없었고 주말에는 함께 카페를 돌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소파에 기대며 우리 이렇게 평생 가자라고 속삭이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래 라고 짧게 답하죠.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작은 균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서연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차이였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서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는 혼자 저녁을 데워 먹으며 기다리곤 했죠. 오늘은 왜 늦었지? 라고 문자를 보내면 서연은 곧바로 팀장님 갑작스런 회의야. 곧 갈게라고 답이 왔어요. 민주는 이해하려 애썼어요. 마케팅 쪽 일이 불규칙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지연이 1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민주는 회사에서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하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집에 가는 길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숨이 가빠 있었어요. 응, 나도 곧 출발할게. 프로젝트가 워낙 급해서라고 말하죠. 민주는 알았어. 조심히 와. 라고 하며 끊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 9시 이후가 보통이 됐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얼굴은 창백하고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곤 했어요. 미안, 오늘도 늦었네. 팀장님이 갑자기 자료 수정하라고 해서 서연은 항상 비슷한 말을 반복했어요. 프로젝트가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속담처럼 지금이 정점이라서 그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었덥지라고 말했지만 그 설명이 너무 똑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매번 팀장님? 왜 매번 프로젝트? 민주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며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서연은 피곤한 듯 소파에 기대며 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 평소의 따뜻함이 조금 부족했어요. 서연의 전화기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준이 장난스럽게 서연의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보거나 메시지를 읽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틈이 없었어요. 서연은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요. 여보, 이 사진 봐. 오늘 회사에서 찍은 거야. 민준이 말하면 서연은 핸드폰을 살짝 들어 보이지만 화면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을 때는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뒤집지 않고 그냥 두던 버릇과 달라서 민주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왜 항상 뒤집어 놓아? 라고 한번 물어보자 서연은 웃으며 아, 그냥 습관이야.
빛이 들어와서 눈 아프니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샤워할 때였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방수 케이스에 넣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음악 들으면서 씻을게라고 말하며 문을 잠그죠. 민주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그룹 채팅 확인할 것도 아니면서 텀나고 중얼거렸어요.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민주는 왜 서연이 그렇게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지 궁금해졌어요. 한 번은 민준이 장난으로 문을 두드리며 여보, 나도 같이 씻을까? 라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샤워기 소리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니, 피곤해서 혼자 할게. 곧 나올게. 민주는 웃으며 물러났지만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핸드폰 알림 소리가 가끔 샤워실에서 새어 나올 때마다 민준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밝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가 커다랗게 뜨여 있었어요. 준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서 너는 아직 안 왔어?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재빨리 문을 닫고 가방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 나도 막 도착한 참이야.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다가 그녀는 평소처럼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이 가방끈을 쥔 채 떨리는 걸 봤어요.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민준이 다가가 물으면 서연은 갑자기 민준의 팔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오랜만에 네가 일찍 와서 반가워. 그녀의 몸이 민준에게 밀착됐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오늘은 너무 세게 안기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민준의 목에 얼굴을 묻고 사랑해, 준아라고 속삭였어요. 민준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나도 사랑했다라고 답했지만 그 안김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치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한 과도한 부드러움 같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서연은 민준에게 더 가까이 붙어 앉았어요. 포크로 음식을 떠서 민준의 입에 가져다 주며 이거 맛있지? 네가 좋아할 만한 거 골랐어 라고 말하죠. 민준은 웃으며 먹었지만 서연의 눈빛이 자꾸만 현관 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슬쩍 물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소처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의 가슴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꾸며진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민준의 팔을 끌어안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준아, 오늘은 영화나 볼까? 네가 좋아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 그녀의 손가락이 민준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속삭이죠. 민준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좋아. 뭐든 네가 원하는 거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부드러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서연은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렸어요. 화면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서연은 민준의 턱을 들어 올려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그녀의 입술이 민준의 귀에 스치며 속삭이죠. 민준은 서연의 등을 안으며 나도라고 했지만 그 키스 속에 익숙한 맛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억지로 짜낸 감정 같았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서연은 하품을 하며 피곤해. 자러 갈게. 라고 말하고 민준의 뺨에 가볍게 입 맞춘 후 침실로 사라졌어요. 민준은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이 서연의 눈빛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뭐가 문제지? 민준은 중얼거리며 맥주 한 캔을 따서 홀짝였어요. 불안이 가슴을 조여오지만 아직은 그냥 피곤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 가까웠어요. 민준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서연이 이미 깊이 잠든 걸 확인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민준은 옷을 갈아입고 물 한 잔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연의 핸드폰이 충전 중이었어요. 케이블이 연결된 채로 화면이 어두컴컴하게 놓여 있었죠. 민준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밝아졌어요. 알림이 떴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커넥터 뮤대시 위에서 온 알림. 서연님, 새로운 매칭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커넥터 뮤대시 위에. 그 이름이 민준의 머릿속에 낯설게 맴돌았어요. 최근에 나온 데이팅 앱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엔젤스 데이트의 후속작처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 앱이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왜 그런 앱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알림의 글씨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밝혔어요. 새로운 매칭, 그 단어가 민준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집안은 고요하고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지만 알림 아이콘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잠금 화면을 스치자 지문 인식이 뜨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민준은 서연의 생일을 떠올렸어요. 0507? 입력해보니 화면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게 맞아? 그냥 알림일 뿐일 텐데.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알림을 탭했어요. 커넥트 유앱이 열리며 환영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님. 오늘도 로맨틱한 만남을 찾아보세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쥔 채로 앱을 더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잠금이 풀린 상태라서 서연의 지문으로 재인증이 필요했어요. 민준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어요. 서연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민준은 서연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여보.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연의 검지를 핸드폰에 대고 눌렀어요. 클릭 소리가 작게 났고 화면이 풀렸어요. 서연의 손을 놓고 민준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앱이 완전히 열리자 메인 화면에 프로필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사진. 민준은 숨을 죽였어요. 그 사진은 최근에 찍힌 거였어요. 민준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요. 가족 모임이었어요. 서연이 케이크 앞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은 그날. 하지만 사진 속에서 민준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의 팔이 서연의 어깨에 둘러쳐진 부분이 세밀하게 잘려나갔어요. 배경에 있던 어머니와 가족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들까지 포토샵으로 지워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연 혼자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앱 속에서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민준의 손이 떨려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는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잘린 부분의 픽셀이 약간 일그러져 있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서연이 직접 편집한 티가 났어요. 파티 당일 서연이 화장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고친 거예요. 민주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여보, 사진 잘 나왔네라고 말하며 함께 웃던 순간, 이제 그 사진은 서연의 싱글 프로필로 변해 있었어요. 앱의 카테고리 30대 초반 자유로운 영혼을 찾는 여성. 민준의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어요. 프로필 아래로 스크롤하자 상태 메시지가 보였어요. 현재 상황. 형식상으로는 별거 중,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이제 자유를 찾아요. 민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형식상 별거? 법적으로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속으로 터져 나왔어요. 6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문장으로 지워졌어요. 서연은 민준과의 추억을, 그들의 아파트, 주말 데이트, 함께한 여행을 모두 무효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민준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프로필 설명을 더 봤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연결을 꿈꿔요. 커피 한 잔, 산책, 깊은 대화. 제 이상형은 솔직하고 열정적인 분. 그 글씨가 민준의 눈을 찔렀어요. 솔직함? 열정? 서연이 민준에게 보여주던 그 모든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거였어요. 민준은 프로필을 닫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그를 붙잡았어요. 메시지 탭으로 들어갔어요. 알림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새 메시지 12개. 민준의 손가락이 떨리며 하나를 열었어요. 첫 번째는 강남 커피러버라는 유저예요. 서연님, 프로필 사진 너무 매력적이에요. 주말에 홍대 카페 어때요? 서연의 답,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곳으로요. 기대돼요. 민주는 다음 메시지로 넘겼어요. 제주, 러너라는 사람, 운동 좋아하세요? 같이 러닝 데이트 어때요? 서연, 완전 찬성. 제주 가서 해볼까요? 대화가 점점 길어졌어요. 세 번째, 디자이너 K라는 유저와의 채팅은 더 깊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요? 피곤하시면 마사지 해드릴까요? 서연, 하하,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요즘 집이 좀 답답해서 집. 그 집은 민준과 함께 사는 곳인데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특히 한 채팅방이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주 트래블러라는 프로필, 30대 후반 남성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남자예요. 대화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처음 메시지. 서연님의 제주 사진이 인상적이에요. 저도 제주 팬인데 같이 가보실래요? 서연, 정말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일정이, 남자, 제가 항공권 예약해줄게요. 10월로 어때요? 2박 3일 프라이빗 빌라로. 서연의 답이 바로 왔어요. 와, 진짜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남자, 천만에요. 서연님 같은 분 만나면 그게 제 기쁨이죠. 선물로 이거 먼저 보내요. 첨부된 사진은 명품 가방이었어요. 루이비통의 클래식백, 가격이 3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서연, 헐, 이거 진짜예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 그 단어가 민준의 귀를 때렸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빌라에서 바다 보며 와인 마시고 아침에 산책해요. 서연님 손잡고. 서연.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우리 비밀 데이트로 해요. 남자, 물론이죠. 가족 모임은 피곤하시죠? 저랑은 자유로워요. 서연, 맞아요. 요즘 집에서 숨 막혀요. 오빠랑 가면 완전 해방감일 거예요. 민주는 채팅을 스크롤하며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서연이 보낸 셀카, 출근 복장으로 찍은 거예요. 오늘 이 옷 어때요? 남자, 완벽해요. 제주에서 입어주세요. 또 다른 메시지. 어제 만난 카페에서 찍은 거예요. 오빠 생각나서. 카페? 민주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서연이 팀장님 미팅이라고 했던 그날이에요. 남자의 답, 곧 만나서 안아줄게요. 그 가방, 내일 회사로 보내줄게요. 서연, 기대돼요.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민준의 세계를 무너뜨렸어요. 채팅방에 200개 넘는 메시지, 이모지로 가득 찬 하트와 키스 마크들. 제주 여행 일정표까지 공유돼 있었어요. 항공권 확인하세요. 10월 15일, 김포, 제주. 민준의 눈물이 핸드폰을 적셨어요. 그는 채팅방을 하나 더 열었어요. 이번엔 강남 비즈니스맨. 서연님, 지난번 디너 재미있었어요. 다음엔 호텔 어때요? 서연, 호텔. 흥미로워요. 우리 스타일로 가요. 대화가 노골적이었어요. 내 목소리 듣고 싶어요. 통화할까요? 서연의 음성 메시지. 오빠, 나도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 민주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창밖 서울의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민주는 일어나 핸드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충전 케이블을 다시 꽂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했어요. 침실로 돌아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연의 얼굴을 보니 잠든 그녀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거짓으로만 느껴졌어요. 민주는 소파로 돌아가 새벽까지 눈을 뜬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제주, 가방, 오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민준의 눈은 퉁퉁 부었어요. 서연이 깨어나 주나. 왜 안 잤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이 안 와서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민주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고 평소처럼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서연이 침실에서 나와주나. 왜 소파에서 잤어? 불편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민주는 차분하게 잠이 안 와서 그래. 오늘도 회사 갈래? 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응, 나도 출근할게.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까? 라고 말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문을 나서자 민주는 바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본 모든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폴더에 저장돼 있었어요. 커넥트 유 프로필, 채팅 로그, 제주 여행 일정표. 그의 손가락이 떨리지 않게 하려 했었어요. 이제 감정은 필요 없어. 민주는 중얼거리며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미지를 하나씩 복사하고 폴더 이름을 증거로 지었어요. 법적 조치를 위해 모든 게 체계적으로 보관돼야 했어요. 민주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열고 구글에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라고 검색했어요. 결과 페이지가 쏟아지자 그는 메모 앱에 키워드를 적었어요. 배신 증거, 디지털 기록 보존, 명예훼손.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도 서연의 미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서연이 물으면 민주는 평소랑 같아 라고 짧게 답하죠.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서연의 등을 보며 내일부터 추적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슬픔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어요. 며칠 동안 민주는 서연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출근 시간은 변함없지만 퇴근은 불규칙했어요. 그는 엑셀 시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9월 10일 수요일 9시 45분 귀가, 9월 11일 목요일 10시 20분 귀가, 9월 17일 수요일 9시 30분, 9월 18일 목요일 10시 15분. 패턴이 뚜렷했어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늦는 거예요. 서연이 팀장님 회의라고 말할 때마다 민주는 알았어, 조심히 통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날짜를 표시했어요. USB에 더 많은 스크린샷을 추가하며 이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주말에 서연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라고 제안하면 민주는 좋아, 가자라고 하며 함께 나갔어요. 극장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팝콘을 집어먹으며 서연이 재미있지라고 물으면 응, 이라고만 답하죠. 집에 돌아와 서연이 안기려 할 때 민주는 피곤해서 먼저 잘게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서연의 손이 허공에 멈추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주 월요일 민주는 온라인으로 추적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서연의 핸드폰 위치를 공유받은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앱을 설치하고 테스트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차갑게 조여들었어요. 수요일 저녁, 민주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서연의 회사 근처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서연의 회사 빌딩 앞 골목에 서서 6시 30분을 기다렸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는 가운데 서연이 현관을 나섰어요. 평소 출근복과 달라요.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발에는 하이힐. 메이크업이 진해졌어요. 립스틱이 붉고 아이라이너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주고 목에는 가벼운 스카프.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지는 평소보다 강한 플로럴 향수 냄새.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나 이제 나와.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보였어요. 민주는 골목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서연을 따라갔어요. 거리는 붐볐지만 그는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서연은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탔어요. 민주는 다음 택시를 잡고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라고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택시가 강남을 벗어나 이태원 쪽으로 향했어요. 20분 후 작은 카페 앞에 멈췄어요. 헤든브루라는 간판,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진 아늑한 곳. 서연이 내리자 민주는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자신의 차를 빌려온 거였어요. 회사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렌터카로 바꿔 타고 왔어요. 차 안에서 민주는 숨을 골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는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창밖을 슬쩍 봤어요. 안쪽 테이블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정장 차림에 시계가 반짝이는, 손목에 롤렉스, 가방은 구찌. 성공한 재테크 컨설턴트처럼 보였어요. 서연이 그 테이블로 다가가 남자가 일어나 안아주자 그녀는 가볍게 웃었어요. 민준의 시야가 좁혀들었어요. 그 남자, 지욱.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2년 전 회사 동료들과 간 회식 자리. 서연이 이쪽은 지욱 오빠, 옛날 동료야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 민주는 그때 악수하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했고, 지욱은 서연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웃었어요. 그날 서연은 지욱 옆에 앉아 웃으며 대화했지만 민주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지욱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스치던 그 순간 민주는 차 안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 새끼였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카메라를 켜고 창문을 살짝 내렸어요. 지욱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손가락을 엮으며 서연은 고개를 기울여 오빠, 오늘도 멋져라고 말하는 게 입모양으로 보였어요. 지욱은 웃으며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대답하죠.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가까이 기대 앉았어요. 민준의 손이 핸드폰을 쥐고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초점을 맞췄어요. 영상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지욱이 작은 초록색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거 네가 원하던 거야. 제주 갈 때 써. 서연은 상자를 열고 목걸이를 보며 와. 다이아몬드야? 오빠, 너무 과해라고 속삭이죠. 지욱은 내 미소가 더 빛날 거야. 라고 하며 서연의 목에 걸어주려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지욱의 뺨에 가볍게 입 맞췄어요. 고마워. 제주에서 제대로 보답할게.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항공권은? 15일로 맞췄어. 지욱이 물으면 서연은 응, 나도 확인했어. 빌라 예약도 끝났지 라고 답하죠. 지욱은 물론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고 하며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민주는 영상을 5분 동안 찍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의 눈빛이 민준에게 보이던 그 따뜻함과 달랐어요. 자유롭고 흥분된 빛. 민준은 카메라를 끄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USB에 영상을 복사하며 이제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한 후 집을 나섰어요. 노트북 가방에 USB를 챙기고 택시를 타고 강남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김박로펌. 간판 아래 민주는 리셉션에 이혼 상담 예약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 김 씨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40대 중반,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 민주는 자리에 앉아 USB를 건넸어요. 이걸 봐주세요. 제 아내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열었어요. 프로필 사진, 채팅 로그, 제주 일정, 어제의 영상. 30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이건 강력한 증거예요. 커넥티브 프로필에서 법적으로 끝난 관계라고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예요. 결혼이 유효한데 이를 부정하며 타인과 불륜 행위를 유도한 거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네,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로
소송 가능해요. 아내에겐 이혼 시 재산 분할 불리하게 작용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법 행위로 민사 소송 걸 수 있어요. 비용은 초기 500만 원 정도. 증거가 탄탄하니 승소 확률 높아요. 민주는 바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소장 초안 내일 드릴게요. 상대방 신원 확인됐어요? 지욱 씨? 민주는 네. 회사 정보도 알아봤어요. 라고 답하죠. 회의실을 나서며 민준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여전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만들었어. 서연이 들어오며 와, 냄새 좋다라고 하죠.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그 주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민주는 다시 차를 몰고 이태원 하이든브루로 갔어요. 이번엔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걸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몸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핸드폰에 녹음 앱을 켰어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카페 문이 열릴 때까지 민주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빨간 원피스에 재킷, 머리를 업스타일로 묶었어요. 지욱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테이블로 다가가 앉기자 지욱은 오늘 더 예뻐라고 속삭이죠. 그들은 와인을 주문하고 가까이 앉아 대화했어요.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울렸어요. 서연과 지욱의 머리가 동시에 돌아갔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욱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어요. 이게 무슨... 민주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의 발소리가 카페 바닥에 메아리 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 보지만 민주는 무시했어요. 테이블 앞에 서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쿵!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컸어요. 이게 뭐야? 지욱이 먼저 물었어요. 서연은 손을 떨며 준아, 왜 여기?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열어봐, 봉투를 밀며 말하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 커넥트 유 프로필 인쇄본. 잘린 사진, 법적으로 끝난 관계라는 상태 메시지. 서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음 장, 채팅 로그. 오빠, 사랑해요라는 메시지, 제주 일정표. 지옥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장, 어제 찍은 사진. 그들의 손이 엮인 장면. 초록 상자. 이건 서연이 속삭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이게 둘이 말하는 실제 별거 상태냐? 6년 결혼이 법적으로 끝났다고?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짚었어요. 제주 빌라,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모든 게 그냥 대화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준아, 미안해. 그냥 말한 것뿐이야. 회사 스트레스 풀려고라고 랍밥 했어요. 지욱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자, 잠깐.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만난 거지. 신체적 관계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지욱의 팔을 잡으며 맞아, 오빠. 준아, 믿어줘. 나 실수였어라고 울먹였어요. 민주는 그들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테이블 아래에서 엮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예요. 실수? 이 채팅 200통, 이 사진들, 이 여행 계획이? 서연아,
네가 날 지운 그 프로필, 그게 실수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은 집에서 숨 막혀서 네가 이해 안 해줘서 떴더라고 변명했어요. 지욱은 이보세요. 이건 사생활이에요. 소송? 그건 과해요 라고 말하죠. 민주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이미 변호사 만났어.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서연, 네가 한 말대로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증거야. 지욱 씨, 당신도 불법 행위 공모로 책임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이 준아, 기다려. 이야기하자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민주는 등을 돌렸어요. 문을 나서며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자 서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준아, 제발. 지욱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민주는 차에 타고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장 진행하세요. 엔진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닥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서연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준아, 제발. 이야기하자. 나 잘못했어. 한 통, 또 한 통. 민주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등을 때릴 때마다 카페에서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창백한 얼굴, 지욱의 당황한 눈빛. 물줄기가 눈물을 씻어내지만 가슴 속 차가움은 그대로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핸드폰을 보니 서연의 통화가 5번이나 걸려 있었어요. 민주는 전원을 껐어요.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빈자리가 커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주는 일어났어요. 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눈이 붉게 부은 채 가방을 쥔 손이 떨렸어요. 준아,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따르며 앉아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테이블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앱은 그냥 장난이었어. 지욱 오빠랑도 대화만 한 거야. 그녀의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민주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장난? 6개월 동안의 채팅이? 제주 항공권 예약이? 내 프로필에 나를 지운 사진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스트레스 풀려고. 네가 바빠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기분이 들어서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변호사도 봤어. 소송 시작됐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소송? 준아, 제발. 용서해줘. 나 바꿀게. 상담 받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손을 민준의 무릎에 올리고 하나의 기회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울며 애원했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의 눈에 감정이 없었어요. 신뢰는 뿌리째 뽑혔어. 이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야. 몇 달 동안 쌓아온 선택이야. 난 그걸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준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민주는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짐 챙겨. 오늘 나가. 서연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이게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문자는 멈췄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집에 돌아와 빈 옷장을 봤어요. 서연의 옷이 사라졌어요. 현관에 편지 한 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연락할게. 민주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의 가슴이 텅 비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소송 소식이 강남 IT와 PR 업계에 번개처럼 퍼졌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강남 마케팅 팀 서연 씨, 불륜 스캔들? 데이팅 앱에 이혼자라고 속여서 제목이 도배됐어요. 서연의 회사 동료들이 먼저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카톡 그룹 채팅이 폭발했어요. 야, 그 앱 프로필 진짜야? 결혼 중인데 별거라고? 한 명이 스크린샷을 공유하니 와, 지욱 오빠랑? 재테크 컨설턴트 그 사람? 이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서연은 오후 미팅 중에 상사의 호출을 받았어요. 서연 씨, 사무실로 와. 상사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HR 매니저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야. 팀장이 인쇄된 프로필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삭제했어요. HR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이미 퍼졌어. 클라이언트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 프로젝트에서 빼줄게. 서연은 제발 기회를 덮니라고 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저 사람, 그 사건이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점심에 자리가 비었어요. 서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어요. 지욱의 메시지. 나도 소송당했어. 회사에서 압박해.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미안해라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주요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서연 씨는 다른 일로 바빠요라는 변명. 서연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돼? 거울 속 그녀의 메이크업이 번졌어요.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서연아, 조심해. 소문이 더 퍼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 달 후 그녀는 사직서를 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돈 나는 이유로. 사무실을 나설 때 팀장이 잘 지내라고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은 택시 안에서 울었어요. 강남 거리가 낯설게 흘러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손이 가방을 쥐었어요. 지욱과의 채팅 로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지웠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소문 들었어. 집에 와. 서연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욱의 삶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소송 통지서가 도착한 날, 그는 사무실에서 상사의 호출을 받았어요. 지욱 씨, 이게 무슨 일이야? 클라이언트들이 취소 요청 들어오고 있어. 상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욱은 책상 앞에 서서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상사는 인쇄된 채팅 로그를 보여줬어요. 제주 빌라? 목걸이 선물? 이게 친구래. 지욱의 손이 떨렸어요. 회사 이미지가. 상사가 한숨을 쉬며 조사 들어갈 거야. 자네 가족도 알겠지? 지욱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실수였어. 아내의 눈물이 흘렀어요. 실수? 몇 달 동안. 그녀는 짐을 챙기며 아이들 데리고 갈게. 라고 했어요. 지욱은 혼자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어요.
핸드폰에 서연의 메시지. 오빠, 나 회사 그만뒀어. 지욱은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륜 스캔들 관련 조사예요. 클라이언트 신뢰 문제로 지욱의 동료들이 피했어요. 미팅에서 지욱 씨는 다른 팀으로 동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클라이언트가 전화로 신뢰할 수 없어. 계약 취소할게라고 했어요. 지욱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구토했어요. 내가 왜 그의 롤렉스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2달 후 회사에서 자진 사직을 권유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추천서 써줄게. 인사팀장의 말에 지욱은 서류에 사인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 한 명이 고생했어 라고 했지만 그건 형식적이었어요. 지욱은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어요. 달인 난간에 기대물을 봤어요. 성공한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재테크 세미나 초대가 끊겼고 SNS에 블랙리스트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서 빈 방에서 TV를 켜놓고 잤어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끝났어. 미안.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어요. 지욱의 눈이 텅 비었어요. 그의 명함이 이제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로 변했어요.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서울 가정법원 오후 2시. 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았어요. 서연은 반대편에, 지욱 옆에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야위었어요. 머리를 단순히 묶고 검은 블라우스 차림. 지욱은 정장 대신 캐주얼 셔츠, 눈밑이 검었어요. 판사가 들어오자 민준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 서연 씨의 커넥트 유 프로필, 허위 사실 법적으로 끝난 관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채팅 로그 200통, 제주 여행 계획, 영상 증거로 불륜 공모가 명백해요. 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클라이언트는 감정적 실수일 뿐 신체적 관계는 없었어요. 지욱의 변호사도 단순 우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프로필의 허위 진술은 결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예요. 채팅 내용으로 보아 감정적 물질적 교류가 지속됐어요. 서연은 증언대에 올라 저는 후회해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라고 울며 말했어요. 지욱은 선물은 우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증언에서 6년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라고 차분히 증언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 법정에 다시 모인 그들. 판사가 피고 지욱 씨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피고 서연 씨에게 2천만 원 지불. 이혼은 원고 청구대로 수리라고 선언했어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판사님, 제발. 지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변호사와 일어나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서연이 쫓아와 주나 2천만 원. 어떻게? 라고 했지만 민주는 내 선택의 대가야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지욱은 멀리서 서연을 보며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판결문이 배송됐을 때 민주는 은행에 입금 확인을 했어요. 4천만 원.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판 후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문을 열자 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했어요. 소문 다 들었어. 민준이가 왜 그랬을까? 서연은 무릎 꿇고 엄마, 미안해라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민준이 엄마도 연락 끊었어 라고 했어요.
서연은 짐을 챙겨 나왔어요. 친구들의 카톡 그룹에서 탈퇴 통보가 왔어요. 서연아, 미안. 소문 때문에 한 명의 메시지. 서연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북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 50만 원, 10평 남짓. 침대와 작은 테이블만 놓인 방.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이 그녀의 세상이었어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이력서에 강남 PRE라고 쓰자면 거절 전화가 왔어요. 경력은 좋지만 이미지 문제로. 한 회사에서 서연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 그 스캔들,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밤에 혼자 누워 핸드폰을 보니 커넥트유 앱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삭제하려다 멈췄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지욱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잘 지내? 답이 왔어요. 아니, 나도 끝났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이 길어졌어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거울을 피했어요.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준아, 용서받을 수 없지? 그래도 사랑했어. 하지만 읽지 않은 표시가 떴어요. 그녀의 일상이 반복됐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켜놓고 잠들어요. 꿈에서 민준의 차가운 미소가 나왔어요. 내 선택의 대가야.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녀의 자유가 이제 고독으로 변했어요. 민준은 재판 후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서연의 흔적을 모두 치웠어요. 옷장, 서랍, 사진 앨범.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는 중얼거리며 회사에 승진 신청을 했어요. 동료들이 민준아, 힘들었겠다라고 하면 괜찮아. 지나갔어 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소주를 마실 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한테? 그 생각이 스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에게 추가 소송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돈은 저축에 넣었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셨어요. 이혼했어. 불륜 때문이야. 친구가 야, 강했네. 소송까지 라고 하자 민주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새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데이트 앱을 피하고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새로운 사람 만나봐 라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고 답했어요. 민주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이게 공평한 결말이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연의 마지막 문자를 봤을 때 그는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네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감당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민준의 마음은 얼음처럼 굳었어요. 후회 없이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남의 불빛이 이제 그의 새 시작을 비춰주듯 밝았어요.